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동희입니다. 올해 31세이고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13일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평범했던 하루가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저 자신도 놀라운 하루였거든요. 지난 13일 낮 12시 7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보,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 밖을 봤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붓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은 갈산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의 1층이에요. 평소에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만큼은 1층이라는 게 정말 불안했어요. 거실에서는 두 살배기 큰아들 민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아내는 생후 100일갓 지난 둘째 서준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꾸르륵 꾸르륵. 화장실 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여보, 화장실 좀 확인해 보실래요? 아내가 말했어요. 화장실로 가보니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었어요. 검은 물이 변기 밖으로 넘쳐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저는 급하게 아내를 불렀어요. 현관 쪽을 보니 더 심각했어요. 현관문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밖을 내다보니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차들이 물에 잠긴 채로 서 있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여보, 119에 신고해봐요.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119 상황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구 갈산동인데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로도 완전히 침수됐고요. 네, 신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 전역에 신고가 밀려들어서 출동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119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물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구청에도 전화해 봤어요.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재 상황이 심각해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뿐이었어요. 그 사이 현관 바닥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거실까지 물이 들어올 것 같았어요. 여보, 아이들부터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제가 말했어요. 아내는 서준이를 안고 저는 민준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2층에 사는 이웃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들어와. 감사합니다. 잠시만 있게 해주세요. 아내와 아이들을 2층에 맡기고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어요. 갈산역 쪽 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차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생각난 게 편의점이었어요. 근처 편의점에 가서 고무장갑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맨손으로 뭔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니 정말 상황이 심각했어요. 무릎까지 오는 물을 헤치고 편의점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 고무장갑 있나요? 아, 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비에 뭐 하시려고요? 집에 물이 들어와서요. 뭔가 해봐야겠어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조심하세요. 위험해 보이는데. 분홍색 고무장갑을 사서 끼고 집으로 돌아와 빗자루를 챙겼어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도로로 나가니 정말 심각했어요. 물이 발목, 정강이를 넘어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저 혼자만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건물 안에 피해 있었어요. 먼저 도로 갓길에 있는 배수로부터 확인해 봤어요. 빗자루로 낙엽과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병, 담배꽁초, 낙엽들이 배수로를 막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문제구나. 하나씩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손으로도 침전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물이 차가워서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분 정도 배수로를 청소했는데 큰 변화는 없었어요. 물이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도로는 물바다였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맨홀이었어요. 도로에 있는 맨홀들이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어요. 다행히 맨홀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맨홀은 도로 한복판에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위험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첫 번째 맨홀까지 물을 헤치고 걸어갔어요. 물이 탁해서 맨홀 뚜껑이 어디 있는지 발로 더듬어 찾아야 했어요. 여기구나. 드디어 맨홀 뚜껑을 발견했어요. 두 손으로 맨홀 뚜껑을 잡고 힘껏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워서 한 번에 안 열렸어요. 두 번, 세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열렸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맨홀 속으로 물이 콸콸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가는 물을 보니 정말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다. 이게 답이야. 두 번째 맨홀을 찾아 나섰어요. 지도를 보니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첫 번째 맨홀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 걷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두 번째 맨홀도 마찬가지였어요. 뚜껑을 열자 물이 빠르게 빨려 들어갔어요. 정말 신기하고 보람찼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맨홀까지 차례로 열어나갔어요. 매번 힘들었지만 물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요. 특히 마지막 네 번째 맨홀을 열었을 때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물이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히 30분 후 도로에 고여있던 물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아까까지 무릎까지 찼던 물이 이제는 발목 정도밖에 안 차더라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니 1층에 들어왔던 물도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바닥은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2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날 밤 뉴스에서 인천 지역 폭우 소식을 봤어요.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동네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갔어요. 며칠 후 제가 맨홀을 여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온라인에 올라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진짜 영웅이다. 멋있다. 저런 아빠를 두고 싶다. 이런 댓글들을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런 일로 유명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으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신기했어요. 월요일에 출근하니까 다들 제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동희야, 너 진짜 대박이다. 뉴스에도 나오고. 자랑스럽다, 정말. 가장 기뻤던 건 민준이의 반응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빠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아빠, 선생님이 아빠가 영웅이래요. 민준이 아빠가 물을 없애줬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빠일 뿐이에요. 집에 있는 두 아들과 아내를 생각하니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웃분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2층 박 씨 부부는 물론이고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몇 주 후에는 부평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사패를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김동희님의 시민정신에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구청에 가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민준이도 함께 데리고 갔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상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왜 나서게 되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가 안전해야 우리 가족도 안전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나서실 건가요? 물론이죠.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언제든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날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 119나 구청의 도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맨홀 4개를 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동네 전체 침수를 막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소중함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이웃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정말 이상해져서 갑작스러운 폭우나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날 한 일도 별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고무장갑 사고 빗자루로 쓰레기 치우고 맨홀 뚜껑 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귀찮고 위험하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날 저도 그냥 2층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했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요. 작은 행동으로 물난리가 더 커지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제가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한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 동네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나설 거예요. 우리 가족을,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무모한 용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더 중요해요. 민준이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 되고 싶은데? 사람들 도와주는 아빠처럼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싶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도와가며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평범한 사람이 바로 영웅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어요.